오늘은 2,000원짜리 틴 케이스를 이용해서 에반게리온 디오라마를 만들어 봤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반게리온 맛집 건프라보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 볼 건 에반게리온 제3 신도쿄시라는 디오라마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극장판의 용호기에 노란 색상이 아닌 이번 시간에는 TV판 파란 색깔 용호기를 엔투질의 느낌을 같이 살려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건프라보 채널. 우선 처음에 만들어 볼 건 신도쿄시 느낌의 바닥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000원 주고 산 이 인어공주 틴 케이스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뒷부분에 있는 스티커는 드라이기로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바닥이 보이지 않으니까 꼭 제거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케이스 안에 용호기가 이런 식으로 배치될 거라는 컨셉을 잡았고요. 안쪽에는 아이소핑크라는 스티로폼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사이즈에 맞게 넣어줬습니다. 아이소핑크가 아닌 다른 아무 스티로폼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높이를 대충 확인을 했고요. 측면 처리하는 건 손이 많이 가니까 맨 윗장을 빼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줄게요. 맨 위에 노출되는 바닥판은 스티로폼이 아닌 1T짜리 프라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 주었습니다. 크기가 작다 보니까 단순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바닥이 갈라진 듯한 느낌을 줘서 사도가 쳐들어와서 공격당한 듯한 느낌을 살려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스케치를 해주시고 프라판을 잘라줬습니다. 프라판의 모양을 따라서 스티로폼도 똑같이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셨으면 프라판과 스티로폼이 잘 붙어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목공풀의 아랫면에 넓은 부분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바르신 후에 붙여주고 건조를 시켜줬습니다. 아래에는 스티로폼 2장이 추가로 있어서 이 2장도 서로 잘 붙을 수 있도록 목공풀을 많이 발라서 서로 붙여줬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느낌이 되도록 연출을 해줄 거고요. 제3 도쿄 신도시는 요새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바닥 표면에 조금은 디테일업을 많이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선과 세로선의 라인을 만들어줬고요. 아크릴 커터를 이용해서 굵은 패널 라인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3번 정도 천천히 선을 그어주시면 패널 라인이 강하게 생깁니다. 이후에는 도색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지 터는 붓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가루를 다 털어줬습니다. 오늘 사용할 도료는 가야노츠에서 나온 그레이 컬러 서페이서 에보로 진행을 할 거고요. 색상이 보이지 않도록 측면도 서페이서로 같이 덮어줬습니다. 이렇게 서페이서를 꼼꼼하게 잘 뿌려주시고요. 건조를 시키신 후에는 얇은 라인 2개는 마스킹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노츠에서 나온 뉴트럴 그레이 5번 컬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뿌려줬습니다. 이 뉴트럴 그레이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종류가 있고 5번으로 갈수록 진해지는 그런 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뉴트럴 그레이 4번을 뿌려줄 건데요. 네모 칸마다 가장 가운데 부분을 먼저 도색을 해서 바깥으로 조금씩 퍼지면서 도색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명암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정색 컬러인 가야노츠 퓨어 블랙 컬러를 이용해서 테두리 부분, 특히 깨진 모서리 부분과 바깥 부분에 테두리 라인을 조금 더 진한 명암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특히 안쪽에 아이소 핑크 부분에는 검정색으로 덮어서 혹시나 노출되는 부분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검정색이 건조된 후에는 조금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사용했던 뉴트럴 그레이 4번 색깔로 한 번 더 안에서 밖으로 자연스럽게 명암 표현을 해주시고 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건조가 끝났으면 마스킹을 제거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쁜 라인이 생기게 됐고요. 원래는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경고 표시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 밝은 그레이 컬러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파줬던 패널 라인 쪽에 먹선을 넣어줄 건데요. 타미야 패널 라인 악센트와 펜촉을 이용해서 간단히 먹선을 흘려 넣어줬습니다. 대신 선이 너무 굵다 보니까 흘려 넣는 것보다는 직접 그어주시는 게 작업이 조금 더 빨랐으니 참고해주세요. 에나멜 신나를 이용해서 튀어나온 먹선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닦아서 마무리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데칼을 붙여서 디테일업을 해줄 건데요. 가지고 있는 에반게리온 데칼 등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적당한 위치에 맞게끔 넣어줬습니다. 나중에 건물을 빼고도 사용할 수 있는 디오라마로 만들 거기 때문에 건물 아래에 데칼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습식 데칼이기 때문에 물에 잘 불려서 핀셋을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줬고요. 면봉으로 물기를 제거해서 표면과 압착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부착한 데칼은 물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찢어져서 다시 한번 붙여줬고요. 이번에는 찢어지지 않도록 피니쉬 마스터라는 걸 이용해서 조심해서 붙여줬습니다. 나머지 추가적인 디테일 데칼들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붙여주고 마무리해 주시면은 도색 전에는 이렇게 대충 생겼었던 베이스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틴 케이스에 스티로폼을 다시 넣어줄 건데요. 스티로폼이 뜨지 않도록 바닥에 두 장은 서로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시켜 줬습니다. 가장 위에 스티로폼은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빌딩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보통 이런 디오라마에 들어가는 빌딩은 상당히 가격이 셉니다. 오늘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커스터마이즈 풍경 버전 베이스를 활용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수중용 디오라마 베이스와 호환이 되는 그런 버전인 것 같습니다. 납작한 바닥면과 낮은 빌딩, 높은 빌딩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톱과 니퍼를 이용해서 분해를 해줄 건데요. 올파 아트나이프의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실톱 모양으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톱질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분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톱질을 하시고 손에 힘을 꽉 주시고 부품을 비틀어 주시면 톱질한 형상에 맞게 제품이 분해가 됩니다. 파츠를 분해했다면 옆면과 윗면에 보이는 이 바닥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니퍼로 잘라주시고요. 힘이 많이 들기도 하고 파츠가 멀리 날아가니까 약간 흠집을 주신 후에 위아래로 비틀어서 뜯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틀어가면서 뜯어냈기 때문에 잘라낸 옆면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커터 칼이나 정밀 니퍼를 이용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작은 크기의 건물들은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 베이스 중에 안 쓰는 베이스가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좀 더 큰 건물의 느낌을 만들어 줄 겁니다. 발바닥에 거치되는 부분의 베이스를 뜯어내서 반을 잘라냈고요. 작은 건물과 붙여서 상대적으로 엄청 높은 빌딩의 건물 느낌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앞에 열심히 잘라낸 낮은 빌딩들과 이 시스템 베이스 바닥을 붙여주시면 건물 느낌도 나면서 낮은 빌딩들 때문에 바닥에 세울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글루건을 이용해서 단단히 고정시켜 줬습니다. 이 풍경 베이스에는 높은 빌딩이 없어서 조금 난감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응용하니까 결과적으로 괜찮은 느낌이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니퍼를 이용해서 약간 파손된 흔적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 도색 준비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아까 톱질하면서 표면에 묻은 작은 가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붓을 이용해서 가루를 꼭 다 털어내주시고 도색을 해주세요. 가야노츠 에보 서페이스 그레이 컬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회색 서페이서를 뿌려줬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덮이니까 건물이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네요. 뉴트럴 그레이 5번 진한 그레이 컬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짙은 그레이 색상을 다 뿌려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이때는 안쪽 사이사이 꼼꼼하게 뿌려주신 후에 건조를 시켜주세요. 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마스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뉴트럴 그레이 4번 약간 밝은 회색 컬러를 이용해서 도색을 해줄 겁니다. 큰 건물들은 다 뿌려주시고요. 특히 작은 건물들을 뿌릴 때는 안쪽 구석구석 뿌리지 마시고 45도로 약간 꺾어서 윗면과 옆면이 뿌려지도록 작업을 해주세요. 안쪽 틈까지는 묻지 않도록 뿌려주시면 나중에 봤을 때 간단한 명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뉴트럴 그레이 2번 컬러입니다. 밝은 그레이 컬러를 이용해서 큰 빌딩들에는 살짝만 명암을 줬고요. 낮은 빌딩들 윗면에는 모두 뿌려서 밝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후에 건조가 다 되셨다면 건물에 붙어있던 마스킹을 제거를 해주세요. 대충 붙여서 만든 것 치고는 그럴듯하게 도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마스킹을 제거를 해주신 후에 타미야 패널라인 악센트를 이용해서 건물 표면에 있는 작은 은곽선들을 먹선으로 다 채워 넣어줬습니다. 도료가 건조된 후에는 IPP 에나멜 신너를 이용해서 튀어나온 먹선들을 다 닦아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에반게리온에 나온 도시들은 벽에 문구들이 써져 있는 게 많습니다. 데칼을 이용해서 건물 벽을 추가로 디테일업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그럴듯하게 연출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는 데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영상에 나오는 디오라마들은 하루 이틀이면 만들 수 있는 디오라마이기 때문에 디오라마를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건물들은 실제로 고정하지 않고 필요에 맞게 위치를 옮겨줄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G 에반게리온은 등에 있는 엄빌리컬 케이블이 없으면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든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컨셉상 케이블이 없이 싸우는 장면이기 때문에 발꿈치 끝부분의 위치를 잡고 바닥에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타미야 드릴을 이용해서 이파이 황동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핀을 꽂아서 길이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영옥이 발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고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배경에 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배경을 더 다양하게 쓰고 싶어서 영옥이 발바닥에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똑같이 이파이로 구멍을 뚫어주시고 안쪽에 순간 접착제를 흘려 넣어서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전용 니퍼로 황동선을 자르시면 이빨이 다 나가기 때문에 고가의 니퍼는 특별히 주의하시고요. 이파이 정도의 와이어는 와이어 전용 커팅 니퍼로 꼭 절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을 완료했고요. 다음에 바닥 배경을 써서 자유자재로 배치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완료가 됩니다. 건프라보 채널. 다음은 보이시는 이 바깥에 철제 외장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재료는 다이소 틴 케이스를 구매해서 사용을 해줄 거고요. 표면이 철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군즈에서 나온 미스터 메탈 프라이머 R이라는 이 제품을 에어브러쉬로 뿌려주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만큼 도료컵에 붓고 신너를 어느 정도 잘 뿌려지도록 섞어줬습니다. 안 섞어주시면 거미줄처럼 흩날리게 되니까 꼭 신너를 넣어주시고요. 저는 스티로폼의 맨 위에 한 단을 뺐기 때문에 케이스 윗부분도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윗부분도 꼼꼼히 프라이머를 뿌려줬습니다. 건조 후에는 약간 무광도료를 뿌린 듯한 느낌이 났고요. 이후에 서페이서를 뿌려야 하는데 안쪽까지 뿌려야 하다 보니까 고정이 힘들어서 자석 손잡이를 이용해서 들고 편하게 도색을 해줬습니다. 서페이서는 똑같이 가야노츠 에보 그레이를 뿌려줄 거고요. 서페이서만 2번 뿌리고 케이스 도색은 끝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전사지에 원하는 문구를 포토샵을 이용해서 편집을 해줬습니다. 에반게리온과 건프라보 콜라보레이션 한 것처럼 허언증이 많은 이런 멘트를 넣어줬고요. 개인 소장용이니 뻔뻔하게 진행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에 불리시면은 바로 오그라들게 되니까 양옆을 잘 펼쳐주시고요. 일반 데칼보다는 잘 찢어지지도 않고 튼튼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위치를 대충 잡고 이런 식으로 손으로 쓱쓱 밀어서 안쪽 기포를 빼고 밀착을 시켜줬습니다. 휴지를 이용해서 겉에 묻은 물기를 제거해줬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마지막은 AT 필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 1T에서 2T 정도 되는 아크릴판을 틴 케이스의 사이즈에 맞게 간단히 가로폭을 표시를 해줬고요. 아크릴 커터를 이용해서 3번에서 5번 정도 선을 그어주시고 힘을 양옆으로 꺾어주시면 딱 하고 쉽게 부서지게 됩니다. 그 다음 케이스에 넣어서 높이가 얼마나 올라올지 대충 확인을 해줬습니다. 저는 아크릴의 윗부분 공간이 너무 많아서 3손가락 정도는 추가로 절단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이를 맞춰줬고요. 아크릴판은 양옆으로 보호 필름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우선 바깥쪽의 비닐을 약간 벗기신 후에 글루건을 이용해서 틴 케이스와 고정을 해줬습니다. 글루건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단단히 잘 고정이 되고요. 충분히 글루건을 많이 짜주신 후에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완료했고요. 이제 안쪽에 보호 필름들을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AT 필드의 정중앙 위치를 간단하게 표시를 해줬고요. 포토샵으로 AT 필드를 편집해서 전사지로 출력을 해줬습니다. 2가지 버전으로 간격이 넓은 버전과 조금 더 촘촘한 버전의 AT 필드 2가지를 출력을 해줬고요. 최종적으로는 간격이 조금 더 넓은 버전을 붙여줬습니다. 팔각형의 모양을 깔끔하게 커터로 절단을 해줬습니다. 명판과 똑같이 물에 푹 담궈서 전사지와 종이를 분리를 해줬고요. 중심 위치에 맞춰서 붙여줬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실 수 있지만 액정 필름 붙이는 것보다는 10배 정도는 더 쉽습니다. 손으로 대충 위치를 잡아주고 휴지를 이용해서 위쪽에 있는 물기를 다 제거해주시면 끝이고요.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에반게리온 극장판에서는 미사일을 들고 와서 자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TV 버전에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작은 캔 콜라 같은 폭탄을 들고 자폭을 합니다. 우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간단히 모델링을 해서 만들었고요. 제가 사용한 프린트는 필라멘트를 녹여서 쌓는 방식이기 때문에 틈새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틈새를 타미야 퍼트를 이용해서 메꿔주는 작업을 진행해 줬습니다. 메꿔준 후에는 건조를 시켜야 되니까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즐겨줬습니다. 커피를 한잔하고 오니까 건조가 완료됐습니다.
건조가 끝났으면은 사포를 이용해서 열심히 사포질을 해줬습니다. 원래 저는 사포질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나름 꼼꼼하게 진행을 해준다고 해줬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앞부분과 똑같이 가이아노츠 서페이서 에버그레이 색상을 이용해서 도색을 해줬고요. 위아래 틈새까지 전체적으로 뿌려줬습니다. 건조가 끝났으면은 이제 블루그레이 컬러에 프라이머리 그린 컬러를 조금씩 섞어서 약간 회색빛이 나는 청록색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 아래, 중간에 도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 들어가는 얇은 띠를 실버 브라이트라는 실버 컬러를 이용해서 작은 부품에 전체적으로 밝은 실버 컬러를 도색해줬습니다. 클리어 레드 컬러를 이용해서 오버 커팅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모든 부품의 건조가 끝났으면은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립은 간단하게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한 층 한 층 쌓아주면은 N2지레는 간단하게 완성입니다. 다음은 N2지레와 영호기의 손이 잘 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1파이짜리 얇은 황동선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드릴을 이용해서 N2지레의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황동선이 들어가는지 길이 확인을 먼저 해줬습니다. 이후에는 안쪽으로 순간 접착제를 흘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건데요. 이렇게 순간 접착제와 결합하는 주사기 형태의 팁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순간 접착제를 흘려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1파의 황동선을 꽂아서 안쪽에서 고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이후에 손바닥 쪽에도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바깥으로 관통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뚫어주시고요. 그 다음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아까 지레와 동일한 컬러의 라카 도료를 조색해서 황동선 위에 발라서 티가 잘 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N2라고 전사지를 만들어서 출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만드는 걸 깜빡해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네르프 데카를 붙이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오늘 준비한 제3 신도쿄 디오라마는 완성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전사지 부분들은 빼고 필요한 부분들만 잘 활용하시면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 배경이지만 건물과 바닥을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버전에 들어있는 수송대를 활용하셔도 이런 식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 외에도 지금 보이시는 에반게리온 영상들은 다 제 채널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